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호신쌤의 명리 수업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주기로 명리학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풀과정을 다 진행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지난 기수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3바퀴째 기수를 도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 튼튼반 강의를 진행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요, 일종의 사전 강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전 강의, 오리엔테이션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주에도 이 사전 강의, 명리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전 강의를 같이 할 거고요. 11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중에 명리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우리 10월 중에 신청을 하시면 11월 1일 날 시작하는 저의 기초 튼튼반 강의에 우리 함께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명담제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합정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초 튼튼반을 저하고 함께 강의를 하실 겁니다. 제가 기초 튼튼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한마디로 기초반입니다. 처음 저와 함께 명리 공부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전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사실 사주 공부가 공부 한 번 해가지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주 공부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사주 명리학 공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하고 대략 40강 정도, 개월수로는 5개월 정도를 함께 공부를 하실 건데요. 공부하실 주요 내용은 이래요. 참고로 저의 과정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 이렇게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기타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요 시즌 1 기초 튼튼반 기초 과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명리를 잘 모르는 정말 초보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할게요.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에 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명리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알파벳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기초 튼튼반은 진행을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우리 기초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 2시간씩 배울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우리 음양오행론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만의 방식들,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명리를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게, 보니까 이 사주에도 문법이 있더라고요. 사주에 문법이 있어요. 우리 영어 수업 배울 때도 뭐 문법, 국어에도 문법이 있는 것처럼 이 사주 8글자를 해석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면 이제 각각 글자의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명리 해석이 사주를 좋다, 나쁘다,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명리를 저는 추구합니다. 이 사주는 이번 지구별 체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스토리로 서사되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서사할 때 어느 정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나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 그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주 8글자를 그냥 보고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사주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 문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론,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이죠. 우주 만물의 원리인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저의 사주 해석의 규칙을 배울 겁니다. 자, 호신쌤이 아주 쉽고 말랑말랑하게 설명해 드리는 사주 문법. 그래서 이 사주 해석의 규칙을 함께 공부하면은요,
이제 나머지는 거기다 글자를 어떤 글자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은 10천간과 12지지의 자이론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알파벳 뭐 가나다라 뭐 여러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명리학은 천간에 10글자, 지지에 12글자. 그래서 꼭 자음, 모음 하듯이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한문을 모르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호신쌤 수업에는 한문이 안 나옵니다. 딱 천간 10개, 지지 12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천간, 지지 12개의 글자는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좀 다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리 공부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요거는 좀 숙달이 될 때까지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천간에 10개의 글자, 지지에 12개의 글자 합해서 22개의 글자의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의미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걸 자이론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걸 물상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명리학에서는 십성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각의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십성이에요. 뭐 정관, 정제, 편제, 편관, 비견, 겁제, 편인, 정인, 식신, 상관 이런 표현들이 모두 십성 용어인데 명리학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10개의 용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10개만 알면 돼요. 10개. 그래서 십성입니다. 십성. 그래서 10개의 역할, 각각의 글자 에너지가 하는 10개의 에너지, 10개의 역할, 십성론 배울 거고요. 또 십성과 십성들이 모여지면 복합적인 관계,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십성 관계론을 또 저하고 쉽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천간의 생극제와 지지의 형충의 합이 있는데 이렇게 천간의 생극, 지지의 형충 이런 공부를 하시면은 5개월 동안 명리학 기초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명리 공부 기초를 저와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는 대략 사주를 보면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렴풋이나마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설사 다른 선생님들의 공부를 하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쓰신 명리책을 보더라도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5개월 동안 우리 명리의 기초 과정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강의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무료 공개 강의 있어요. 그 다음에 본 강의는 11월 1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강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우리 사전 공부 강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주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전 공부. 호신쌤이 좀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리를 배우면 혹시라도 어버버버 하실까봐 요 정도 지식을 알고 명리를 배우시면 명리를 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사전 공부, 오늘 2시간, 다음 주에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사전 공부 한번 해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사주 보는 원리와 형식, 개념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사주 보는 원리와 형식. 사주 보는 원리와 형식이 있어요? 네, 사주 보는 원리와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 이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소개를 받았다. 호신쌤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소개해 주신 분이 호신쌤이 아주 사주를 잘 본다라고 하셔서 제가 의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사주 공부하면서 사주를 잘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사주를 잘 맞춘다라는 표현도 쓰죠. 야, 그 사람 잘 맞춰?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야, 그 사람 사주 잘 봐? 그 선생님 사주 잘 맞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것은 사주를 잘 보고 좀 애매하죠? 추상적이죠? 또 사주를 잘 맞추는 걸까요? 맞추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주의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됩니다. 사주의 의미를 해석하면은 나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좀비 같은 삶이죠. 나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역할이 있구나.
나의 이번 인생에 나의 운명에 어떤 역할이 있었구나. 내가 그 역할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수행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에게 이런 운명의 역할이 있었는데, 나의 사주에 의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주는 놀라운 학문이죠. 왜?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잘 본다? 사주를 잘 맞춘다?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지를 알려줍니다. 가끔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어쩔 때는 내가 이거 지하철 잘 탄 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인천 가야 되는데 혹시 수원 가는 거 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옆에 있는 표지판 안내문이나 또는 방송에서 이 열차는 무슨 행열차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안심이 돼서 자리에 앉아서 한숨 자고 갈 수 있죠. 근데 불안하면 지금 내가 이거 내려야 되나 가야 되나 내려야 되나 타야 되나 불안하죠. 우리 사주 명리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원하는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를 왔는지, 혹시 뭐가 빠졌는지, 혹시 뭐가 부족한지, 혹시 뭐가 더 좋은 게 왔는지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불안증도 좀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제가 가끔 사주 상담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보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증에 빠지신 분들을 불안에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다만 사주 공부에서 불안증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주 공부를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게 있는데 사주 공부를 잘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불안증에서 벗어납니다. 사주 공부를 잘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특히 부작용이 불안증에 빠집니다. 나한테 원진기문이 있어. 나한테 충이 있었어. 이거 나쁘다던데. 요것도 나쁘다던데. 이 사주는 장가를 못 간다던데. 이 사주는 결혼 운이 없다던데. 자식 복이 없다던데.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주는 그러라고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사주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시죠. 자, 사주 보는 원리와 형식, 개념을 간략히 이해를 해보는데요. 자, 우리 바로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보죠. 사주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우리 사주 문법을 좀 공부해 보는 건데, 문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그 영문법하고 한글하고 좀 다르죠. 한글 문법하고 영어 문법은 해석을 반대로 하게 돼 있죠. 해석을. 그런 것처럼 사주도 문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주는요.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개의 글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8개의 글자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형식입니다. 이렇게 8개의 칸으로 만들어져서 천간이라고 하는 영역과 지지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어렵진 않아요. 사주 여러 개 해석하다 보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하고 공부 좀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사주의 형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8개의 칸이 있는데, 자, 사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8글자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와 사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사회의 관계. 그게 뭐냐면은 8개의 칸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쓰기를 하는데 옛날 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해석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 요즘 시대에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혹시 사주 보실 때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사주가 이게 좀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까 요즘 방식이 아니라 옛날 규칙을 따라서 요 동네가 앞이고 요 동네가 뒤예요. 이제 저는 익숙해서 사주를 딱 보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다. 앞에서부터 해석해서 뒤쪽으로 해석을 해나가는데 요거부터 알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사주에 앞뒤가 있다고요? 사주의 앞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에너지들은 요 네 개가 앞쪽이고 요 네 개가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인생 전반부를 나타내는 에너지 표시입니다. 요 뒤쪽이라고 표시되는 여기 있는 네 개의 칸에 있는 글자는 인생 후반부, 뭐 좀 더 정확히 뭐 인생 중후반부 정도 되겠죠. 뭐 그러면 인생 전반부와 인생 후반부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라라는 의미로 각각의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가 여기가 배치가 돼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 전반부에 써져 있는 글자는 내가 인생 전반부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런 글자들과 같아요. 꼭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무슨 학교 시간표? 학교에 갔더니 1학기 때는 무슨 과목 배울 거고 2학기 때는 무슨 과목 배울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각각의 과목 중에 꽈락이 생기거나 진도가 못 나가면 다음 진도로 잘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가령 수학 2를 배웠는데 수학 2를 제대로 안 배우고 수학 2를 들어가게 되면은 수학 2가 잘 진행이 안 되죠.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인생 전반부, 이 앞쪽에 있는 에너지를 경험 체험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의 주체성과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인생 중후반부의 미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호신쌤은 좀 특이한 표현을 썼죠? 저는 좀 현대적인 명의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옛날 말보다는 좀 요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저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주에 써 있는 글자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고 다음 진도로 나갈게요. 사주에 써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8개의 글자. 원국에 사주 8글자가 있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많은 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사주 원국에 없는 글자 걱정하지 마세요. 운에서 다 만납니다. 대운, 10년짜리 운, 세운, 1년짜리 운에서 어차피 사주에 어떤 글자가 없어도 다 만나게 되니까 인생 뭐 70, 80, 90, 100살 이렇게 이제 요즘엔 100살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인생 100살 살아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경험하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주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 잠깐 드렸죠. 자, 저하고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사주에 대한 좀 선입견을 조금 바꿔보도록 해요. 사주는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리긴 가리는데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 목적이 아니죠. 사주는 운명의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부수적으로 요만큼 쓰일 수는 있어도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메인이 뭐냐면 사주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주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계획한 지구별 체험 계획입니다. 사주는 영혼이 계획하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라는 개념.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정도는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좀 최대한 지구별에서 좀 가장 쉬운 표현을 찾아본 게 이 표현이에요. 영혼이 짜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제가 강의 때 이제 자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사주의 8글자는 나의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우리의 영혼들은 이 지구라는 곳에 와서 물질에 깃들어서 물질 체험을 합니다. 이 일종의 내 육신은 지구별 체험하기 위한 아바타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우주의 의식, 영혼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영혼이라는 거는 의식을 가진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체, 에너지인데 생각을 해, 의식을 해. 의식을 가진 에너지, 이게 영혼이죠.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종류가 좀 달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 자, 우리 영혼이 우리 물질에 깃들어서 지구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지구별에 와서 나는 아무개 동네에 사는 김씨성을 가진 누구이고 뭐 두 딸을 가진 엄마이며 남편은 무슨 일을 합니다. 뭐 내 통장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구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일종의 역할놀이극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연극 체험, 뭐 직업 체험, 뭐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별에 와서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치면 좋은 체험, 나쁜 체험 있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체험, 어려운 체험, 즐거운 체험, 재밌는 체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 인생은 왜 이런가요? 만나는 남자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나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분들은 조금 하드한 체험, 좀 어려운 체험, 강도가 센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인생이 너무 루즈해요. 인생이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요. 저 지금 백수 20년 차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루즈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건 좀 힘들죠. 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자기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일종의 체험 계획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를 예언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를 미래 예언서라는 개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언서로 받아들이는데 뭐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는 미래 예언서라기보다는 체험 계획서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일주일짜리 워크숍에 참석을 했더니 그 워크숍 주최 측에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런 교육을 할 겁니다 하고는 이렇게 체험 계획서를 나눠준 것과 같아. 근데 뭐 웬만하면 그 체험 계획서대로 교육이 진행이 되겠지만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야.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이렇게 뭐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일명 유도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유도리. 뭐 점심시간 빼먹었으면 다를 때 대신 밥을 먹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이 지구별에 올 때 나 이번 지구별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체험들을 해볼 거예요 라고 앞과 뒤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8개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놨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요? 계획을 잘 체험하는 것들, 그게 잘 사는 거죠. 계획을 잘 체험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 지구별에서 사랑 체험을 진하게 해볼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를 한 5명 만날 수도 있고, 뭐 애인을 한 20명 만날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한 3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이번 지구별에서 영웅 체험을 하고 싶어요. 뭐 사람을 구하고 큰 명성을 얻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는 거기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뭐 불난 곳에서 사람을 구해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찰총장이 돼서 뭐 도둑놈을 잡아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어가지고 마치 연극 대본처럼 적어가지고 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특히 하기 싫은 일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럴 때는 사주를 보면서 내가 원래 이런 인생을 살게끔 돼 있구나. 그거를 안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경험과 체험을 하는가? 모든 경험과 체험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값진 과정과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돈을 가져가나요?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나요?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정확히는 빈손이 아니고요. 경험치를 가져갑니다. 삶의 경험과 교훈을 가져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지구별에 놀러 온 거는 에버랜드에 놀러 가는 거와 같은데 가끔 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보시죠. 아침에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놀이기구들을 신나게 타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게 논 다음에 에버랜드 문 닫을 시간 되면 이제 나가야 돼. 근데 나갈 때 에버랜드 안에 있는 것들은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가야 돼요. 에버랜드 밖으로. 근데 어떤 에버랜드 안에서 특정 놀이기구를 내가 탁 움켜잡고 이 놀이기구 내 거야. 이 놀이기구 내 거란 말이야. 나 이 놀이기구 가져갈 거야. 떼갈 거야. 아니요. 몸만 나가야지 그 놀이기구 못 떼가지고 가요. 우리가 지구별에서 돈을 100억을 벌 거야. 이거 못 가져가요. 큰 집을 10채를 살 거야.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왜? 에버랜드 물건이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치를 얻어갑니다. 영혼이 성장을 합니다. 성숙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구에 옵니다. 에버랜드 한 번 가나요? 다음 해에 또 오고. 에버랜드 처음 온 사람들은 좀 많이 헤매죠?
에버랜드 자주 와본 사람들은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 에버랜드에 가면 제일 먼저 무슨 기구를 타면 좋고, 제일 먼저 어디에 줄 서면 좋고, 미리 예약을 가면 되게 편해. 야, 그리고 누구 뒤따라가면 되게 재밌어.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생기게 되죠. 전에 몇 번 놀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들에게는 영혼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같은 사주라도 영혼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익숙하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엄청 힘들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경험과 체험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값진 과정과 교훈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사주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필요한 글자다. 어느 글자가 용신이고 어느 글자가 기신이고 어느 글자가 버려야 되고 어느 글자를 피해야 됩니까? 아니, 다 경험해야 된다. 집에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라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내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안 좋아한다고 그럼 영어 수업 안 받을 거야? 영어 숙제 안 할 거야?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경험할 건 경험해야 된다. 다만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경험할 필요는 없다. 영어 숙제를 안 해갔더니 영어 시간이 2배로 늘었어. 이거 되게 불필요한 거죠. 웬만하면 영어 숙제 했으면 영어 시간 그걸로 끝나는데 영어 숙제를 안 했더니 따따블로 영어 수업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거는 불필요한 거죠. 우리는 사주 공부하면서 요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하던 사주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주 어떻게 푸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재밌는 게 많은데요. 나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뒤, 인생 중후반, 여기가 앞, 인생 전반부. 자,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글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의 기본 천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싸들고 온 거에 대해서 기본적 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여기 있는 4글자입니다. 다음, 요 뒤에 있는 4글자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회궁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개인궁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이라는 말은 자리를 나타낸다는 뜻이 개인 자리, 사회 자리.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뜻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풀 수 있는 사주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아하,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구나.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걸 단순화시킬 때 묘월의 을목일주, 뭐 4월의 경금일주, 뭐 해월의 간목일주 해가지고 사주를 아주 간략하게 압축할 때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보면서 사주를 해석합니다. 아, 가을산의 초목이구나. 한겨울의 불꽃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빗대어서 사주를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 물상론이라고 해서 자연법으로 또는 계절에 사주를 많이 빗대는데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도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를 일간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일주의 천간이다. 그래서 여기를 일간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10개의 일간이 있습니다. 10개의 글자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들어가요. 꼭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저 10개의 캐릭터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게 당신이오. 뭐 이런 느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글자는 나의 캐릭터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글자는 사회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월지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월지, 월주의 지지다 해서 월지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롤플레잉 게임을 시작을 할 때 게임판에 딱 들어갔더니 당신이 체험할 게임 캐릭터를 고르시오. 뭐 궁수, 뭐 마녀, 뭐 마법사, 검사, 뭐 어쩌고 저쩌고 캐릭터들이 있으면 그 중에 캐릭터 하나를 골라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민계 중에서 캐릭터를 고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캐릭터를 여기를 고르는데 이 자리는 이 캐릭터가 활동할 환경을 고르시오. 그랬더니 뭐 대장간, 수도원, 평야, 뭐 한겨울의 들판, 뭐 바닷가, 한밤중에 바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12개의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즉 나라는 캐릭터가 어떤 환경에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런 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그러면 나는 추월의 무토구나, 추운 한겨울의 큰 태산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잇기 게임을 해서 내 사주를 간략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한다고 몇 달을 헤매는 것보다 저하고 1시간 배우면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문법은 나와 사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주 8개의 칸은 여기에 각각 어느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성분 또는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한번 샘플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주 어떻게 보나 간략하게 한번 시범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런 사주가 한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사주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요 사주를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할 텐데, 제가 아까 전에 요 얘기를 드렸어요. 요 자리는 환경이고 요 자리는 캐릭터 특성이다, 나의 특성이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사화라고 합니다. 읽을 때 사화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이 신라면에 써 있는 글자죠. 요 천간 신금이라고 하는데 4월의 신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한여름의 보석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물상론으로 비유를 할 때는. 근데 한겨울의 보석인데 나머지 글자들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한겨울의 보석인데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주의 명주는요, 지금 갑신년생이라 지금 고3 학생,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생 때 제가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면은 아직 인생의 한 4분의 1밖에 안 살았죠. 한 80년, 90년 산다고 치고 지금 아직 19살이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아직 요 동네 체험 경험 중이고 요 동네 아직 발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갔는데 여행사에서 나한테 여행 일정표를 8개로 알려줬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할 건데 뭐 첫째 주는 이거 할 거고 둘째 주는 이거 할 거고 셋째 주는 이거, 넷째 주는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10살, 20살이다 그러면은 아직 유럽 여행 2주차 정도밖에 안 됐어요. 3주차, 4주차는 아직 경험 안 한 거죠. 그럼 이런 사주를 보고 이 아이가 현재 요 동네 미션 체험이 활성화되고 있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요 동네가 활성화가 되고 중장년, 말년에는 요 동네가 여기 있는 글자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겠구나. 자, 사주를 일종의 인생 스케줄표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러면은 좀 재밌는 인생 스케줄표 또는 지루한 인생 스케줄표, 좀 어렵고 힘든 스케줄표. 가령 여러분들이 번지 점프를 하러 갔다고 한번 쳐봐요.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나요? 번지 점프를 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대충 어떤 모습이냐면 나도 번지 점프 할 수 있어 하고는 막상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밧줄을 메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떨어지기 싫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확 밀어버립니다. 으악 하고 번지 점프를 하죠. 죽을 것 같죠. 번지 점프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은 정신이 들면 우와 무섭지만 재밌다. 네, 한 번 더 타야겠다. 자, 이런 형태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번지 점프의 무서운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제는 무서운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각각 사주에 있는 체험의 경험들은 꼭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게 아니라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 19살 소년인데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주 공부를 해서 이 사주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선은 문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캐릭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고 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법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각각의 글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의미와 역할. 자, 사주에서 이렇게 써진 글자를 축토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축토가 2개 있죠.
중년기에 하던 거 장년기까지 할 거라는 뜻이에요. 중년기에 시작한 일을 장년기까지 쭉 이어서 많이 할 거다. 번지 점프 탔는데 재밌어서 한 번 더 탈 거다. 죽을 때까지 탈 거다. 뭐 이제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는데, 아하, 그러면 천간에 있는 10개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가 뭐 하는 글자인가를 알면은 사주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요 사화라는 글자의 의미를 여기다 적어놓고 요 기토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여기다 적어보고 요 간목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요 신금의 캐릭터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특히 이 사주는 요 축토라고 하는 글자와 기토라고 하는 글자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뭐 복잡한 글자 아니잖아. 똑같은 글자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축토에 대해서 알고 기토에 대해서 알면은 아, 그러면 이 아이는 인생 전반부에 이런 경험을 할 거고 인생 중후반부에는 이런 경험을 주로 할 건데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겠구나. 거기다 이제 변수로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들을 보면서 좀 더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하면 사주가 해석이 됩니다. 아, 내가 어떤 지구별 체험 계획서를 짜가지고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 한번 해보죠. 사주는 일종의 미래 예언서라기보다는 체험 계획서예요. 그래서 체험 계획서. 근데 인생이 계획서대로는 되지 않아요. 다만 계획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계획서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사람이 사주에서 못 벗어난다? 부처님 손바닥? 뭐 손오공이 튀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에서 놓은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주와 다르게 좀 살아보고자 해도 웬만해서 크게 사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활용률이 좀 적으냐, 활용률이 좀 높으냐, 요만하게 활용했냐, 이만하게 활용했냐, 일종의 왕이 될 사주가 집구석에서 왕이 됐느냐, 가족들을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아니면 뭐 꿀벌들의 왕이 됐느냐, 뭐 목장에서 말들의 왕이 됐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왕이 됐느냐,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느냐. 이거는 스케일 차이예요. 이게 이제 프랙탈이라 그러는데 이게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내 사주를 요만하게 쓰느냐, 크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주의 문법을 알고 각각의 글자의 뜻을 알면 거기다 더 추가를 해서 글자와 글자들이 서로 관계를 가질 때의 현상까지 이해를 하면 그게 우리가 사주를 잘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와 함께 사주 기초 공부를 훌륭하게 마치는 게 됩니다. 사주 기초 공부만 해도 되나요?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뜻이 있는 분들은 더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신 분이면은 사주 기초 공부를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진도가 잘 나갑니다. 이 사주라는 게 사주 공부가 처음에는 궁금한 것들이 많고 막 벽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 듯 하다가 벽을 만나요. 장벽을 못 넘습니다. 어떨 때 독학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진도를 어떻게 책 보고 나가다가 유튜브 보고 나가다가 일정한 장벽이 막히면 그걸 못 넘어가요. 그 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 장벽 하나를 넘고 나면 그 다음 진도가 또 잘 나가고요.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큰 장벽을 만나고 또 그 장벽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자기의 노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사주는 이렇게 푸는 건데, 자, 이 사주를 제가 한번 또 한번 더 풀어볼게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주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 8칸에다가 각각의 글자가 의미하는 바, 원래 의미가 되게 많은데, 의미와 해석이 되게 많은데 각각의 글자가 주로 얘기하는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가 각 글자의 키워드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사주 문법을 적용을 해서 이 사주는 어떤 일을 하라는, 인생에서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해보라는 사주구나, 주로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점이 장점이 되겠구나, 이거를 파악해 보는 거야.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4월의 신축일주 사주를 이렇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사주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자,
요 동네가 사회궁이고요. 요 동네가 개인적 인자입니다. 물론 8개는 모두 합쳐서 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요런 사회에서 나가 있다라는 뜻인데 우선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여기가 사화인데 이 사화라는 글자는 정관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주로 직업성으로 해석을 할 때는 회사, 기업, 바른 규칙, 어떤 바른 정도, 어떤 명예, 공동체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직업성으로 간단하게 보자면은 뭐 회사나 기업, 어떤 조직 공동체, 바르게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준다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가 정관격이면은 웬만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크게 막 나빠지거나 확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노멀하게 좀 잡혀줘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회사나 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머지 글자에 여기가 이제 기토라는 글자인데 이 기토, 여기는 축토라는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사회에서 무엇을 활용하냐 봤더니 기토 편의는 특별한 연구, 생각, 자격, 창의, 기획, 아이디어라고 해석을 해요. 또 지지의 축토를 봤더니 이 기토하고 축토는 서로 해석이 같아요. 특별한 연구, 창의, 기획, 아이디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사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인이 되면 사화 정반, 회사 기업에서 특별한 연구나 생각, 자격을 갖거나 창의적인 생각, 기획,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윗줄을 천간이라 그러고 여기 아랫줄을 지지라 그러는데 주로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기반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활용을 한다, 드러낸다,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 편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연구, 생각, 자격, 창의, 기획, 아이디어인데 이런 특별한 연구, 생각, 자격, 창의, 기획,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이다. 어디서? 회사나 기업에서 특별한 아이디어, 창의적 생각과 기획을 활용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보석 같은 사람이다. 신금보석. 보석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 이 똑같은 글자인 특별한 연구, 창의, 기획, 아이디어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즉 지지는 기반, 천간은 활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생각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을 회사에 올려서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 벌써 이 사주에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처음에 회사에 가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일을 하겠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중요한 사람이 되겠구나. 반짝반짝 빛나겠구나.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연구나 생각, 자격, 창의, 기획, 아이디어가 나에게 기반을 갖겠구나. 그러면 처음엔 회사에 멋모르고 가서 회사에서 하던 일을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회사에서 보석 같은 인물, 중요한 사람이 되면서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적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 생각이 나를 통해서 활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러한 일을 나중에도 하겠구나. 기축, 특별한 연구, 생각 자격, 특별한 연구, 생각 자격. 근데 이 사주는 전체 8개의 버킷리스트, 즉 사주 8글자 중에 편인이라는 글자가 많으니까 왜? 자그마치 4개나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번 지구별에서 주로 뭐를 해야 돼요? 8칸 중에 자그마치 4칸이 생각, 자격, 아이디어, 창의성을 뜻하는 편인으로 돼 있으면은 이 아이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겠구나.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구나. 근데 정인이 아니라 편인은 특별한 생각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나 사상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편인의 상징인 아이의 창의적 상상력을 키워주십시오. 가끔 편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부모들이 가끔 그거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지 말고 너의 생각 독특하구나. 좋다. 한번 더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렴. 뭐 그림을 그렸는데 뭐 희한한 SF 그림을 그리면 야, 쓸데없는 거 그리지 마. 이러지 마시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그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칭찬해 줘. 너 참 생각이 독특한데 재밌구나. 너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창의력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사주는 이번 지구별에 무엇을 하려고 온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으로 유명해지려고 온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을 천간에 올려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밝고 화려한 사회의 조직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런 걸 해봅시다. 저런 걸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세계 최초의 무슨 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무슨 뭐 휴대폰 회사에 들어가서 뭐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드론 회사에 들어가서 뭐 하늘을 나르는 희한한 운송수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미래 3D 세상, 게임 개발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첨단, 창의력과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또 밝고 화려한 조직에서 기업에서 나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구나.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처음에 저하고 사주를 볼 때 우리 아이 사주 좋아요, 나빠요 했는데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 천재군요. 네. 좀 엉뚱한 천재가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세상에 올려서 활용하는 사주다.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 돈은 벌 수 있나요? 돈복이 있나요? 사주에서 재물과 소유를 나타내는 게 이 자리에 있는 편재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글자는 해석이 돈, 소유, 경영, 여자, 뭐 결과, 현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 사주는 나의 생각과 결과, 현실, 돈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갑기합이라고 해서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갖는 것을 두 개의 글자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합이라 그러는데 이게 갑기합돼 있으면은 나의 생각, 연구, 자격, 창의, 아이디어가 큰 사회, 먼 사회에 돈과 연결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야? 생각이 돈이 되는 사람이야. 생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사람. 옛날에는 생각한다고 돈이 안 됐죠. 그 논밭에서 이게 땅을 일궈야지 돈이 됐죠. 옛날에는. 뭐 노가다를 띄어야 이제는 돈을 벌었죠. 근데 앞으로의 사회나 미래 사회는 주로 노가다 띄어서 돈 버는 사람보다 블루컬러라 그러나요?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나오는 그 뭐 벤처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바로 돈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드님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럼 이 사주에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재물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올린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정제, 고정 수입을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개인 사업이나 개인 자영업보다는 나의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활용을 하면은 그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나는 인성이 많으니까 어떤 복지적 혜택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이 아이의 인생 청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주를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문법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각각의 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사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뭐 좀 재밌는 얘기. 저는 사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심리학, 뭐 철학, 과학, 뭐 영성학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명리학만 가지고 인생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제가 다양한 좀 쉬운 사례들을 들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주식하세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주식에 이런 거 주식 차트라 그러죠. 주식 차트라 그러는데 이 주식 차트에는 주식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볼린저 밴드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면요. 이 주식을 볼 때 이 주식이 어느 범위 안에서 오르거나 내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법이 일명 이게 볼린저 밴드라는 기법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랗게 선이 이렇게 범위에 있는데 이게 주식의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아무리 이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해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절대 규칙,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이 볼린저 밴드의 범위가 좁았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주식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사주라는 것은 일종의 내가 지구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짠 계획이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 이걸 내가 기쁘게 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요.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좁아지기도 합니다. 좁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삶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 하는 사람. 매일 똑같은 말을 직장 가서 똑같은 말 20마디 하고 아침에 이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고 저녁에 뭐 똑같은 일을 1년, 2년, 10년, 20년 똑같이 반복하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집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같은 사주라도 활용 범위가 좁아지고요. 다음에 내가 내 사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볼린저 밴드가 넓어집니다. 내 인생 계획의 활용 범위가 넓어져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정주영 회장님,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평균 40명에서 50명씩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500명에서 70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태어나요. 자,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태어날 때 정주영 회장님은 재벌 사주라서 재벌일까요? 아니요. 동일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명이 같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는 쌀집 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주가 재벌 사주라서 정주영 회장님이 성공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주영 회장님이라는 영혼이 자신의 사주를 최대한 확장시켜서 넓게 활용하였더니 그 사주로 재벌이 될 수 있더라. 혼자 먹고 사는 사주가 아니라 온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가의 사주가 되었더라.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동네 쌀집 주인이더라. 둘의 차이점은 정주영 회장님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비즈니스를 했고 쌀집 주인은 자전거에 쌀을 싣고 자기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을 벌고 이분은 하루에 20억을 벌더라.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활용과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획이더라도 이 나의 삶의 범위를 이렇게 넓힐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저하고 함께 사전 강의를 좀 같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코팅된 표를 나눠드렸죠. 이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명리 암기표입니다. 이거 딱 한 장으로 모았는데요. 이 한 장에 써 있는 내용만 보시면은 명리를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외울 게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근데 외울 게 많아서 힘들면 가뜩이나 명리 공부하기도 힘든데 외울 거 많으면 그렇죠. 외울 거를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딱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드리니까 못 외우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코팅을 해드렸죠. 또 스마트 하신 분은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보시면 되죠. 암기가 잘 안 되면 그냥 꺼내놓고 보시면 돼요. 좀 속도가 좀 느리면 어때? 뭐 하다 보면 빨라지겠지. 근데 암기 못한다고 사주 공부 포기하지 마세요. 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가 될 때까지 그냥 표를 펼쳐놓고 하십시오. 마치 커닝 페이퍼 오픈북 펼쳐놓고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해서 사주를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암기표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암기표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사주 공부는요, 인생 최고의 개운입니다. 이 개운이 뭐냐고요? 운이 좋아지는 게 개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사주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사주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쌀집 주인이 정주영 회장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사주 공부, 사전 공부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공부, 사전 공부는요, 1, 2, 3, 4편이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 1일 날 본 강의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계속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